1944년 10월 25일 이른 아침, 필리핀 산 베르나르디노 해협 근처. 나버트 위처 코플런드 중령은 바다를 순찰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후 USS 세뮤엘 B. 나버츠 함교에서 모닝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6척의 호위 항공모함과 3척의 플래처급 구축함, 5척의 버트러급 호위 구축함으로 구성된 항공모함 그룹인 태피 3의 일부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네이티 걸프에 상륙하여 공중 지원을 제공하는 것인데, 구축함은 단순한 호위와 순찰을 하는 안전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 방향으로 향하는 표면 레이더 접촉에 대해 경고하는 무선 전송을 받을 때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코플런드는 감시기 중 하나가 수평선에 물체가 나타났다 라고 보고하기 전에 조치를 취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모두 배틀 스테이션으로. 그는 침착하게 임무를 하단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멀리서 일본 제국 해군의 중앙군이 전투에 돌입합니다. 구축함 11척, 경순양함 2척, 중순양함 6척, 전함 3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앙에는 제국 해군의 자랑인 사상 최대의 전함인 야마토가 있습니다. 태피 3의 사령관은 즉시 항공모함에 서둘러 동쪽으로 이동하여 폭탄을 뿌릴 것을 지시합니다. 항공기가 항공모함에서 이륙하여 교전합니다. 비행기는 일본군에게 폭탄, 어뢰, 폭뢰 등 있는 폭탄을 모두 던집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너무 방대하고 비행기는 탄약이 떨어졌으므로 재무장 및 연료 보급을 위해 철수해야 했습니다. 코플런드가 명령을 전달하고 남자들은 화학연기 발생기를 활성화하고 보일러에 연료를 과부하시켜 선박이 굴뚝에서 검은 연기를 뿜어냅니다. 그들이 코플런드에서 파도에서 솟아오르는 거대한 물보라를 발견했을 때 일본군은 첫 번째 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축함은 USS 라버츠를 반영하여 항공모함 앞에 검은색과 흰색 연기의 광대한 벽을 빠르게 배치하고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여 곧장 향합니다. 일본 포수가 목표물의 조준함에 따라 물보라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공격하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운 좋게도 폭풍 후에 이르고 가시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폭우와 연막이 결합되어 취약한 선박을 일본으로부터 숨깁니다. 포격은 계속되지만 시야가 제한되어 흐릿해지고 움직이는 속도가 느려져 함대가 재집결하고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코플런드는 사령관으로부터 전송을 받으면서 여전히 연기 방출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축함은 어뢰로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코플런드는 사령관이 버트러급과 플래처급이 동시에 공격하기를 원하는지 재빨리 묻습니다. 응답이 부정적으로 돌아오면 플래처급이 먼저 진입해야 합니다. 플래처급 함선이 전투에 돌입합니다. 코플런드는 안개와 스모그 사이로 총성이 울리는 소리를 들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고통스럽고 그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맙소사,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에 놓인 위험을 생각하면서 그는 확성기에 대고 승무원에게 이것은 생존을 기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역경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피해를 주어야 한다. 플래처주는 공격 실행을 완료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연막으로 달려가 적 함대의 공격을 계속 받습니다. 혼돈 속에서 두 번째 공격은 무차별적이었고 버틀러급 구축함은 언제 시작할지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코플런드는 기다리지 않고 EOT를 최대 전력으로 강타하고 배는 전투에 돌입합니다. 그는 20노트의 속도로 적을 향해 곧장 항해합니다. 그는 중순양함 HIJMS 초카이를 근처에 있는 최고의 첫 번째 큰 표적으로 식별하고 어뢰 공격의 이상적인 위치에 있으며 직진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적의 포탄이 그의 주위로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그들은 두려움 없이 밀어붙입니다. 지옥불 한가운데에서 그는 공병 장교인 트로브리지 주미에게 무전을 보내며 행운을 비요. 우리가 어뢰를 쏘는 즉시 측면 속도를 올리고 가진 모든 것을 내게 주시오. 폭격이 심해지면서 해수 간헐천이 그들 주변의 하늘로 솟아오르고 일부는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충돌합니다.
포탄이 함선의 돛대에 충돌하고 잔해물이 갑판에 쏟아지고 금속 빔이 어뢰 발사기를 강타하여 어뢰를 방해합니다. 코플런드는 경고를 받았지만 다행스럽게도 발사기는 이미 배 밖으로 조준하고 있습니다. 이니 달리기에 전념한 그는 런처의 각도를 고려한 새로운 공격 접근 방식을 주시하고 계속 진행합니다. 포탄은 그를 둘러싼 바다를 계속해서 때리고 있지만 운이 나빠 계속 빗나갑니다. 초카이에서 4,000야드 떨어진 곳에서 코플런드의 사격 소리와 함께 세 발의 어뢰가 바다로 침수합니다. 어뢰가 떨어졌습니다. 배는 즉시 탈출하기 위해 회전하고 코플런드는 EOT를 측면 속도로 강타합니다. 갑판 아래 트로브리지는 모든 안전 조치를 우회하고 보일러 압력은 설계 한계를 넘어섭니다. 냉렬한 28노트로 가속됩니다. 더 이상 선장을 데려갈 수 없어 그들 뒤에서 HIJMS 초카이 어뢰 중 하나가 명중하면서 폭발로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배들이 포탄을 계속 쏘기 때문에 축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계속 달리며 고성능 폭발물의 폭풍을 뚫고 나아갑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모든 코플런드는 연합군 구축함이 조각난 채 쪼각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선장은 피투성이가 된 채 선미에 서서 여전히 아래 기관실로 내려가는 해치에게 아래로 명령을 외치며 배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선장은 코플런드가 전투 중에 항해하면서 파도를 일으킵니다. 코플런드는 파괴적인 장면으로 돌아오고 거의 모든 함대가 큰 피해를 입었지만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코플런드는 사수에게 무전을 보내 가장 가까운 적 순양함 치쿠머의 사격을 가하라고 명령합니다. 순양함을 향해 5인치 무기가 발사됩니다. 일본군이 휘두르는 화력에 비하면 한심하지만 사수들은 이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치쿠머에 노출된 상부 구조를 향해 계속해서 사격을 가하는 동시에 8인치의 사격을 피하고 있습니다. 포탑 내부에서 거너즈 메잇 3급 폴 헨리 카어는 탄약 호이스트, 아머머 피어싱, 하이 익스플로시브, AA 프락시머티 퓨즈, 밤의 전장을 밝히는 데 사용되는 연막 및 스타어셜까지 모두 발사합니다. 작은 구축함이 치쿠머의 상부 구조를 뚫는데 포탑 샤본에서 유사한 장면이 발생합니다. 그들의 정확한 사격은 8인치 포탑을 무력화시키고 스타어셀즈의 가벼운 발사가 갑판 전체에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전투는 45분 동안 계속되며 그동안 사수는 기내에 보관된 5인치 탄약을 거의 모두 발사합니다. 그러나 다리 안에서 감시병이 외칩니다. 선장님, 우리 뒤에서 14인치 물보라가 입니다. 코플런드는 적시의 뒤를 돌아보며 거대한 물 간헐천이 선미에서 몇 인치 떨어진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EOT를 향해 달려가 완전히 후진했고 배의 선체는 갑자기 멈추자 온몸은 긴장으로 떨렸습니다. 코플런드는 포탄이 머리 위로 날아가는 큰 WHOSH 소리를 듣고 전방이 물에 부딪히는 것을 보았을 때 후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피한 후 그는 EOT를 전면 측면으로 다시 밀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8인치 일제 사격이 군함에 가해집니다. 포탄이 기관실을 뚫고 두 보일러 중 하나의 증기 파이프를 터뜨리고 다른 하나는 흡수선 아래에 부딪히며 세 번째는 모든 전력과 통신을 차단합니다. 배는 파손되었고 일본인은 말할 수 있습니다. 전함 HIJMS 칸고의 14인치 주포가 조준 사격을 합니다. 1400파운드의 포탄이 선박에 부딪혀 흡수선 아래에 거대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코플런드는 배를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디스트로이어는 포수가 완강하게 계속 사격하자 침몰합니다. 폭발이 포탑 샵2의 내부를 뒤흔들고 포신과 구멍이 너무 뜨거워 포탄의 화약을 조기에 폭발시켰습니다. 승무원이 포탑에 들어가 벽에 기대어 중상을 입은 채 손에 포탄을 든 카어를 찾습니다. 승무원은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카어는 총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입안에 포탄을 하나 더 장전하는 데 도움을 청합니다. 다시 다리로 돌아온 코플런드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고
연락이나 통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포탄이 여전히 침몰되는 배에 떨어지기 때문에 로이 거네트 1경관과 함께 다리를 버립니다. 두 사람은 공중으로 떠오르는 배의 뱃머리로 달려가 아래에 떠있는 구명된 목을 발견하고 뛰어내립니다. 불타는 USS 세뮤엘 B. 나버츠는 210명의 승무원 중 90명과 함께 마침내 전복되어 파도 아래로 가라앉을 때까지 1시간 더 떠 있습니다. 일본의 공격은 준비되지 않은 항모 함대에 의해 격퇴되어 네이테 침공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고 초카이와 치쿠머를 포함한 중순양함 3척을 침몰시켰습니다. 그러나 연합군 함대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항공모함 2척과 구축함 3척이 침몰했고 나머지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파의 혼란은 구조를 지연시켰고 남자들은 전투가 끝난 후 24시간이 지나도록 바다에서 구조되지 않았으며 일부는 표류하며 최대 쉴 시간을 보냈습니다. 허트 W. 트로브리지 공병 주미와 거너즈 메잇 3급 폴카어는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둘 다 사후의 용감한 행동으로 실버스타어를 수상했으며 카어는 그의 업적을 전하기 위해 유도 미사일 호위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버트 위처 코플런드 중령은 승무원과 함께 물에서 구출되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살아남았고 집에서 법률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는 1973년 8월 25일 62세의 나이로 고향인 워싱턴 주 타코마에서 생을 마쳤습니다.